창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팀 온유의 골드 디렉터 강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컨텐츠가 대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저의 전직은요. 서연아트라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15년 동안 성인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예 수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양한이 포인트인데요. 가요계의 종합예술인 홍서범이 있다면 저는 공예계의 홍서범, 강은진 종합공예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여도 많이 했었고요. 혹시 MBC 진이라는 혹시 잡지책 아시나요? 거기에 소개도 될 만큼 꽤 유명한 공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천연 비누 화장품 강사로도 활동을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비누를 파는 쇼핑몰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동생이신 스폰서님과 같이 운영을 하였는데요. 저희 딸아이 이름이 서연이거든요. 그래서 서연이는 맑은 비누였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 이름을 걸고 할 만큼 정말 좋은 재료로 값싸게 만들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저희 스폰서니까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은 칼라클레이 토탈공이라는 이름으로 월화수목금은 반가운 수업을 나갔었고요. 토일은 교육청 도서관에서 매주 이렇게 순회하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학부모님들 잠깐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 만들게 하러 오면 너무 좋아하죠. 혹시 집에 자녀들 만들기 수업 안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맞죠. 굉장히 인기 많았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면 저도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 30세가 넘어서 저는 이렇게 공예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평범한 주부가 이렇게 반가운 공예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짠! 네, 저는 방과 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려 26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벌써 다이아 같겠죠. 네. 이건공예, 그 다음에 부가트, 종이접기, 라이스 클레이,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능 화장품 지도사도 있었고요. 제가 아동요리 지도사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 만들기 수업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개구리, 눈알버거 이런 거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음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땄던 자격증이요. 세상의 모든 사물을 아주 작게 만드는 미니어처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저는 마무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따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공예에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한창 핫하게 유행하는 것을 따야지만 저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드네요. 네. 그리고 새로운 게 나오면요. 한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자격증 취득비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조금 독보적으로 공예의 이 반가운 시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발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교육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더 들어가보자. 사실 저는 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관광과를 나왔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과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보자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해서 2년 만에 졸업하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안 잘리겠지. 그죠?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계약직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창원에서 지금 한 군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큰 학교 수업을 나갔었는데 한 80명 정도의 아이들을 수업을 했었어요. 그 정도 하면 정말 괜찮은 학교거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한번 바뀌시니까 강사님들을 싹 다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더 이상 저희는 영원한 평생 직장이 없다. 이렇게 불안감 속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15년을 일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저희는 매년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월 달쯤 되면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의 강사를 뽑기 위해서 한 20명의 지원자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방과후 교사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일하다 보니까요. 저는 아만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아만다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제가 45살이거든요. 제가 칠타이어생 말띠입니다. 나도 45살이 됐는데 아만다인데 5년만 있으면 방백살 50세잖아요. 50세가 되어도 일할 수 있을까? 저 같은 40대 중반 초반에 이런 강사님들,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 학교에 오시는 방과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런 걱정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불안하다. 계속할 수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학교와 학부모님의 선택은요. 어리고 예쁜 선생님을 좋아하십니다. 스펙 좋고. 하지만 저는 예쁘기는 하지만 어리지는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 번은요. 저희 경쟁자로 H대 홍대 대학원을 나오시는 분이 경쟁자로 오시더라고요. 여기 나오더라고요. 왜 하필 여기로 오실까? 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오면서 1년간의 장기 휴강을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수입도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일을 했을 때 학급수가 5개였다면 지금은 3학급으로 주면서 오는 수강생들조차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단 수강료를 1,000원, 2,000원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강료는 같습니다. 심지어 치킨 값도 2배로 올랐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방과후 강사가 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현실 점검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공방을 운영하면서 어른 선생님, 강사반을 하시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 하다 보니까 많이 배출을 했었는데 열심히 자격증 취득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신다고 하면 저는 노하우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면접 트레이닝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분은 저의 경쟁자가 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미대를 나오셔가지고 학교에서 방과후 코디네이터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거 한번 해서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 학교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연락 안 했는데 요즘에는 연락해요. 이상한 거. 네. 그런데 유산화는 이렇게 컨택을 해서 후원을 하게 되면 평생 든든한 파트너가 되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유산화 사업을 안 한 이유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과후를 시작할 때는요.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제 주위 분은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교장 선생님실에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예 강사인데요. 제가 개설 제안을 하고 싶은데 했다가 나가세요. 쫓겨나가기도 했고 교무실에 가서도 이렇게 제안 많이 했었고요. 좀 무대꾸를 많이 밀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가신 스폰서님이 이 사업에 대한 경험치를 조언을 해주시고 일하는 방법치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있나? 안 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유산화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에 전달을 했을 때 거절을 많이 당하잖아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 동생분에게 2년 동안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거절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소개였는데요. 좀 길었죠? 짧았나요?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컨택과 뎁스입니다. 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컨택과 뎁스라는 뜻을 잘 알지 못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컨택이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컨택의 사전적인 의미는 접촉하다, 연락하다, 시선을 마주치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요. 처음의 시작은 연락하고 얼굴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컨택해야 할까요? 영양제만 선택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는 상관없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게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잘 나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 세 번째, 건강이 필요하시는 분.
그리고 네 번째, 선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분. 나눠주고 배려하고 뭔가 좀 착하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한다고 좀 많이 다운이 됐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텐션이 높으신 분, 저를 능가하시는 분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사실 제가 컨택했던 분은 거의 다 E거든요. 네. 너무 깔아놓나요? 그리고 뎁스의 뜻은요. 단계를 내려가다. 컨택한 명단을 통해 단계를 내려가다입니다. 그리고 컨택과 뎁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단입니다. 저희 팀은요. A, B, C, D라는 명단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명단 관리를 하거든요. A는 잘 아는 사이. 저희 파트너분 중 박설희 리더님이 A 명단에 포함이 되십니다. 함께 하면 너무 좋지만 너무 저를 잘 아시기에 저의 말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저를 잘 아니까. 예. 그리고 B는 그냥 아는 사이. 이렇게 파트너분 중 박연재님이 포함이 되시는데요. 그냥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를 내밀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나쁘진 않았어요. C 명단은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 저희 파트너 중 박정우 리더님이 포함이 되시는데요. 그런데 힘들었던 것은 관계실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 명단은 거절 명단인데요.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은 A, B, C 명단을 빠르게 소진을 하시고 거절하신 분은 D 명단으로 빠르게 넘깁니다. 하지만 D 명단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그들의 타이밍이 오고 유산화가 필요한 순간에 다시 유산화로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유산화를 한 번쯤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단을 터치하실 때 어떤 것들로 터치를 하시나요? 보통은 시간, 건강, 재정적인 부분으로 나랑 한번 사업해볼래 이렇게 터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또 다른 한 가지의 Y가 있더라고요. 제가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렇게 컨택과 뎁스를 타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또 하나의 Y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워하세요. 혼자 사니까 주말에도 혼자 쉬고 그리고 나 혼자서 아이 누구는 어떻게 책임지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지금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을 굉장히 걱정하고 사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언니 유산화는요. 일단 먹고 건강해지고 해충해. 우리 절대 안 늙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나중에 이걸로 해서 시간도 생기고 언니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을 나누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랑 유산화 할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조금 딸리시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좋은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을 같은 건물 속에서 인사만 나누던 분이 계셨어요. 저의 C 명당 박정웅 리더님이신데요. 이분은 항상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네. 저의 파트너 선택 기준에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봤습니다. 저렇게 사시는 분이 유산화 사업하면 얼마나 좋겠노 하면서 사투리도 나오네요. 제가 사실 호스트 출신이라서 이렇게 표준어로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사투리가 나와도 이해해주세요.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2년 동안 이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요. 이분이 편의점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영양제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시간 속에서 성인 3종 세트 정도 드시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그때 고도 비만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가 남자분들 배가 빵빵해가지고 한 임신 8, 9개월 정도 되시는 분들 보면 탐나지 않으세요? 탐나시죠? 저 배 진짜 탐난다. 시키면 내 진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쁜 말로 저희 회사에서 다이어트 챌린지 시작하는데 사장 상금도 걸려있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라고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사장님 정도면 어쩌면 1등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마침 이분이 4년에 한 번씩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때는 막
굶고 운동해가지고 몸 많이 벌어가면서 금방 요요 안 좋은 다이어트를 하시던 분인데 끊임없이 만나고 전해진 이야기 속에서 이분이 다이어트 챌린지 시작하게 되었어요. 무려 2달 사이에 20kg를 감량을 하시고 이따가 체험사에 나오실 텐데 그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바로 저희 상가 1층에서 세븐일레븐 사장님이 사업자로 나오셨는데요. 파트너가 될 거라고는 처음에 진행하지 않았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남자 사업자 쉽지 않다고 영양제만 잘 먹어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영양제만 잘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제품 효과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파트너에게 갖다 가져다 준 것은 살도 뺐지만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는데 어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건강하게 됐더니 영양제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알려줬더니 회사에 관심이 생기시고요. 보상 플랜을 풀어줬더니 유산화 사업에 관심이 생기면서 그때 제가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편의점을 2개를 하시고 회사를 다니시면서 3잡을 하고 계셨어요. 되게 바쁘셨어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해보니까 학교 5군데만 일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처음에 유산화를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학교를 다니지만 다닐 때 정말 하루는 열정적으로 일하시지 않나요? 그 정도 열정만 쏟아부으시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분이 선택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 그냥 사업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은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것들 제가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저는 그게 전부였어요. 마지막에 선택은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박정우 리더님의 뎁스 파트너분이 나오셨는데요. 세븐일레븐 창업을 하실 때 제가 스토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담배권도 따야 되고 보니까 옆에 이제 경쟁사도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면서 힘들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성공적으로 편의점을 오픈하는 과정 속에서 브로맨즈라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생기시면서 오랜 신뢰관계 속에서 있던 사이였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박정우 리더님이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고 제품력, 회사 소개, 보상 플랜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세븐일레븐 담당자분이 파트너분이 그 당시에 또 타이밍이 오시잖아요. 대기업을 다니시고 계시는 세븐일레븐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한계를 느끼시고 추가 수업에 관심이 있었을 때 유산화를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식 잘 하고 계신가요?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오네요. 말씀을 제기해서 괜히 저는 시명단은 낯선 분에게서 파트너의 향기를 느꼈다라고 이 CF 아시는 분 옛날 사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시나요? 저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명단을 만나시고요. 오랫동안 공들인 튼튼한 씨앗이 그분의 제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뎁스가 파내려 가면서 튼튼한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언어의 온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례는요. 발레 학원 원장님이셨고 이분을 컨택할 때 중요시했던 것은 바로 언어의 온도입니다. 이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존중이 들어가야 했고 이분의 컨택 스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년 정도 문화센터에서 발레를 배웠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13년의 인연에 아주 신뢰가 있는 관계였고 저한테는 이분은 정말 잘 결석을 하면 왜 안 오니 하고 연락 오시는 좋은 선생님이셨고 보통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저는 한 번도 끊지 않고 꾸준하게 오는 13년 동안 오는 그런 회원이었어요. 근데 학원을 오픈하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회원분이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2주를 격리를 했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격리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쉬시면 내 몸에 병이 오시거든요. 염증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꼬리뼈의 감각이 안 좋아지시면서 하반신에 마비가 오셨어요. 근데 그 예전에 제가 헬스팩 두 포를 샘플링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은진 씨, 갑자기 출석부가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함이 확실히 몸에 반응이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영양제 효능을 좀 빨리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치 꿀팁입니다. 운동하시는 거 빨리 느끼세요. 네. 그리고 유산화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셋을 하시면서 마비가 되었던 다리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저희는 종교는 아니지만 이런 기적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선생님의 43년의 발레리나 경험에 영양 없이 운동을 하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영양 플러스 운동은 건강이다. 발레 회원분에게 제품과 사업을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산화를 오래 먹어야 오래오래 발레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분의 센스 있는 멘트입니다. 저도 많이 써먹어요. 네, 박사리 리더님의 뎁스는 발레 학원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홈미팅도 했었고요. 이렇게 발레복을 입은 채로 프로필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도 했었고요. 여기 뎁스에서 후원 미팅도 하였습니다. 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밍아웃을 하시지 못했었어요. 저의 후원 방법은 가서 열심히 발레를 하고 발레 학원에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원장님과 함께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원장님이 회원분 중에 유산하신 분이 있는데 건강해지고 좋아지다 나의 스토리를 푸시면서 처음에 저에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스템에 나오시면서 유밍아웃을 하시고 나 유산합니다. 이렇게 유밍아웃 하시고요. 발레 학원에서 함께 전달했었던 회원분 중에서 심리상담사 노혜경 리더님이 나오시면서 또 그분 또한 건강을 찾으시고 노혜경님의 사업이 시작되면서 뎁스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혜경 리더님의 가족분들도 제품을 드시고 건강해지시고 또 가족분들이 뎁스도 내려가시고요. 소비자 또는 가망 사업자분들 후원을 하시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노혜경 리더님 60대시거든요. 먼 거리까지 진주, 순천, 서산, 서울 등 장거리 후원까지 다니십니다. 여기에 노혜경 파트너분이신 서산에서 오신 70대의 파트너분들 여기에 와 계신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혜경 기자님은 상담이라는 전문성의 유산화를 녹여내어서 복제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언어의 높이가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산화를 오신 분들은요, 유산화에서 어린이에요. 그분이 유산화에서 성인이 되는 직급이 골드 디렉터잖아요. 골드 직급이 될 때까지는 케어를 하면서 파트너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예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연륜이 있기 때문에 다 성인으로 봅니다. 다양한 인생 경험치를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문 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존중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진 장점을 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만 모를 뿐이지 모두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가진 장점, 전문성에 유산화를 어떻게 접목시킬까에 대한 부분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전문성에 유산화 플러스 전문성 사업에 녹여내다입니다. 네 번째는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 미팅, 가망 사업자 미팅을 했을 때 약속 성공률이 얼마나 되시나요? 많이 안 되시죠? 네, 저는 보통 소비자 미팅은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아침에 연락 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겼다. 맞죠? 속상하죠.
근데 적어도 파트너가 될 사람들은 저와의 약속,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사업자라고 나랑 볼 사람들은 100%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결국은 나와 인연이 이어지더라. 그들이 저는 이거 제가 한 말인데 조금 멋있어가지고 좀 크게 적어놨어요. 보통 그들이 저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전 제가 선택하거든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저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선택한다. 까다로운 파트너 선택 기준을 통과하셔야 되고요. 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나는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파트너가 되고 나면 그분들 또한 그들의 파트너를 그런 기준으로 가이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요. 버킷 꿈입니다. 김규순 원장님 와 계신가요? 3년 전에 제가 석호에 들었을 때 꿈판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들 꿈판 다 만들어 보셨죠? 네. 3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꿈판인데요. 약속을 지켜가면서 꿈을 상기시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 버킷리스트 적기, 그리고 잊지 않게 꿈 터치해주는 것. 그래서 제가 예전 걸 가만히 봤더니 저기 왼쪽 편에 아래쪽 편에 보면은 뭐 슬마이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 이거 해보고 싶었구나 하고 잠깐 잊고 있었던 나의 버킷 PTSD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좋은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필라테스 박연재 리더님과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발레 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에게 영양 플러스 운동은 건강입니다 라는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운동을 하러 갔던 필라테스 센터에서 아주 멋진 원장님을 만났었는데요. 6개월 동안 유산화를 전달하고 싶었지만 이분은 저의 비명단이었거든요. 유산화 이용도 꺼내지 않았어요. 이분은 제가 유산화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 관계식 일단 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에 복근이 생기고 저는 점점 운동인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저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서플리먼트를 좀 풀게 되었고 유산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이분들은요 스파 제품 되게 좋아해요. 뭐 근육에 좋은 거, 뭐 질영양제 이런 식으로 거기 안 좋은 거 하나하나에 이렇게 드시면서 굉장히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영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유세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많은 효과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 유산화를 싹 다 하시면서 제품이 정말 좋다. 안 피곤하고 염증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PPPS까지 하셨고요. 사업자로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했던 거는요.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재미있게 하고 싶었어요. 스터디 모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니 문화센터도 했었거든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미니 문화센터. 저게 해결사라는 춤인데요. 1시간 배워가지고 저렇게 했었어요. 네, 저는 정성이 처박혀 있어요. 못 춰가지고 제가 못 치러서. 사실 저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저희 딸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대무용을 하고 이제 경희여고의 그 댄스부 동아리 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용돈을 주고 초빙을 해서 하루를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피치 교육, 그다음에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산화 사업을 이제 재미있게 문화센터를 통해서 녹여내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던 중 중간에 PTS 대회에 나가신 분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제 원장님의 친구분이신데 필라테스 강사님이세요. 이분이 저한테 오셨었어요. 대회를 한 달 반 남겨두고 저는 살을 빨리 빼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리셋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라고 오셔가지고 몸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가이드하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서 PTS 대회를 내보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대박, 근육량이 빨리 올라가고요. 체지방이 진짜 잘 빠져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염증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입술 터지고 염증 생기고 아프고 해서 울면서 운동했대요. 근데 은지님 한 개도 안 아프고요.
정말 몸 잘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드시는 찐 소비자분이 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여기서 뭐 사업이랑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운동하는 곳은 비전이 따로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복근이 비전이다. 일단 제가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복근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원분들이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 명 한 명 리셋하시는 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리셋 소비자 방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아침마다 하이머지 같이 먹고 사진 올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 챌린지 하는 것처럼 영양제 먹는 사진 올리고 나는 이만큼 먹는다 100kg도 아니고요. 그런 사진 올리면서 동기부여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고 차근차근 필라테스 원장님이 그렇게 사업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발레 원장님을 컨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운동 플러스 영양은 건강이다라고 이렇게 녹여낼 수 있는 파트너님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인프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던 중 원래 이렇게 운동 오래 하면요, 제안을 많이 받아요.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해볼게요. 하면 되지 하면서 하면 되지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원장님도 그러더라고요. 몸도 좀 괜찮은데 대회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잠시 접어두었던 저의 꿈이 생각이 났었고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PTS 대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꿈판에 있었던 버킷 피트니스 대회. 네.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요.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어떤 정체기가? 배고프고요. 아실 거예요. 저 이제 호스트 교육받으러 서울오면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힘들고 아침에 6시 반에 운동하러 가니까 시간에 쫓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쪽팔려서 제가 좀 이렇게 선언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못 믿어서 못 지킬까봐. 그래서 저 나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사업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파트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생각을 해봤어요. 뭐 포인트를 넣어드리거나 뭐 사람을 넣거나 하는 것보다 내가 사업 도구로 써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었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식탐을 줄이고 열심히 3개월 동안 운동을 해가지고 나도 했다.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이 사업 도구가 되어가지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달성을 했을까요? 네. 네, 했을까요? 네. 네. 짜자잔. 네, 저번 주 토요일 창원 롯데백화점 야외 무대에서 창원 피트니스 대회를 가서요. 스포츠 모델 은상, 비키니 부분 동상을 받았습니다. 네. 남는 것은 기록이 남았어요. 지금 제가 벗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너분에게 축하한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었고요. 지인으로부터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많은 오해도 받았어요. 뭐 사업은 하지 않고 몸만 만든다고 오해도 받았고 하지만 제 몸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 노력, 열정 그리고 파트너님들도 나처럼 꿈 버킷을 이루어가면서 사진첩에 붙일 때마다 사업의 성장에 버킷이 늘 때마다 감동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는 뎁스를 파고 나부터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요. 나의 사업도 있지만 파트너와 함께 같은 사업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공적인 부분을 나눠드리고 파트너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그 파트너는 그 파트너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뎁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꼭 사업을 할 때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잘 안 만나지는 그런 명단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뎁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리고 소비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즐겁게 운동하면서 뎁스 내려가고 사업자 만들고 하니까요. 저도 은지님처럼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못 하시거든요. 시간이 없고 여유가 안 되니까. 시간도 생기고 건강도 찾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버릇이 있는데요. 사진. 이렇게 저희 팀하고 사진 찍었어요. 저희 이제 규룡 리더님 아시죠? 네. 되게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도망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팀하고 사진도 찍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쓰는 말버릇이 있는데요. 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유산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과후 선생님 하다가 유산화 사업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면 되지 왜 안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PTS 대회도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나이도 많잖아요. 나는 못한다. 니 어떻게 하노?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뭔가 많이 머뭇거리시는 분들은 생각만 하다가 영원히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용기가 안 나서 도전 못했던 일에 한번 도전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